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 초청 평화통일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일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주요 내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멀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주지역 통일공공외교를 선도하고 계시는 박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부의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동포사회의 안녕을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박윤주 총영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지역 단체장님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백규 식품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용 민주평통 전 평통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석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미 남부지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강하 조지아 애틀랜타 뷰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도수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수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인사드리기는 너무 많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행사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미주 지역 전체 협의 회장님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의원신 페드로 마린 하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요 내빈 소개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형렬 애틀랜타 협의회 회장께서 나오셔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장 김형렬입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번 강연을 위해서 오신 우리 석동현 사무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학민 과장님, 최윤 장원정 담당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박유한 미주 부의장, 직무대행님과 각 지역 협의회 회장님도 먼 거리를 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박윤주 총영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용기 한인 회장님 및 각 단체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5년이 지나고 있고 25년만 있으면 100년이 됩니다. 너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저는 먼저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 수단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군사, 경제, 문화, 생태 등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상호 수용 가능하고 호혜적인 남북 협력의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및 지구 차원에서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으뜸 한미 동맹이 큰 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우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통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로서의 통일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갑자기 도둑처럼 오지 않고 농부의 마음으로 땀을 흘려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의 환상보다 남북 관계의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와 대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는 새로운 통일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연대를 강화하고 평화통일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해외동포 750만, 특히 미주 지역에서 큰 역할을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한민족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여 현지 주류사회와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내외 기빈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였고 또 각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 석동현 처장님의 통일정책 강연에 대해서 잘 인지하셔서 공감대를 이루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준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기용환 미주 부의장 직무대행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 부의장 직무대행 박요한 휴스턴 협의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수년간 우리 함께 민주평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우리 존경하는 김형률 회장님, 또 그리고 애틀란타 협의회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석동현 사무처장 오늘 말씀하실 때 정말 좋은 말씀 하시겠지만 10년 만에, 그렇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애틀란타 지역에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한 우리 미주협의회 우리 9분의 회장님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최영사님 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강연을 맡으신 우리 교수님, 또 특별히 우리 오늘의 메인 스피커인 우리 석동현 사무처장님 말씀하실 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회한이 필요한데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또 가이드를 또 제공해 주실 그런 귀한 강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반도 주변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는 계속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동포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연민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잘 풀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또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까를 생각해보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맡고 있는 휴스턴 협의회에서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평화통일 인식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2,800명 정도의 우리 응답자가 있었는데 그런 설문조사에서 2,800명이면 상당히 숫자가 큰 설문조사였는데 해외 동포들의 80% 이상이 평화통일을 통일을 원하고 평화통일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에서 거의 매달 아니면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여론조사하고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동포들도 국내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처럼 평화통일에 대한 그 희망과 염원이 아직까지 높다는 사실에 정말 기뻤고요.
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도 국내에서 나오는 설문조사하고 많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평화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전심으로 원하는 그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8,500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 일에 저희들 매진하고 오늘 또 귀한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엘파소에서 150명의 한국전 청소년 용사들과 그분들의 가족들과의 귀한 행사를 하나 했는데요. 사은 기념식 행사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눈물을 지을 만큼 정말 감동적이고 서로가 안아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그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의 구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구호가 같이 갑시다. 영어로는 We Go Together. 그래서 이런 150명의 그 한인들 또 우리 참전용사들이 다 손을 잡고 정말 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사를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We Go Together. 또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저희들이 느꼈을 때 우리 민주평통도 또 동포사회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한미동맹이 정말 귀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같이 갑시다. 또 We Go Together를 자신 있게 저희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요한 직무대행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주 총영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미 동남부를 기회의 땅 안에 기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미 동남부에서 많은 동포들과 익숙한 동포들과 오붓하게 지내다가 또 서울에서 석동현 사무처장님 또 대표단 그리고 미주 각지에서 귀한 분들이 오시는 걸 뵈니까 다소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기회의 땅 안에 기회의 땅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간략히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멀리서 이곳 애틀란타까지 귀한 걸음해 주신 석동현 사무처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동포 여러분들께서 모이신 이 뜻깊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우리는 오랜 수건인 한반도 평화 정책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한층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사회 각층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신 민주평통위원님들과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기여한 이유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두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날을 대비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석동현 사무처장님의 강연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최전선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고 계신 민주평통 협의회장님들과 동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늘 든든한 파트너인 민주평통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통일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시작에 앞서서 특별히 오늘 그 명예시민증 전달식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신 페드로 마린 주 하원 의원께서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신 석동현 차관님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d like to present honorary citizenship of Georgia from State Representative Pedro Marin to Peaceful Unification of Advisory Council General Secretary Dong Hyun-seok. Mr. Marin and Seok, please come forward to the front. 안녕하세요. And great to be with new friends. I'm State Representative Pedro Marin. I'm a 21-year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is is my third event today, so if you all see me, please excuse me because I'm going to kind of disappear. I haven't got home yet. But I wanted to take this opportunity. And Consul General, good seeing you again. He was at the Capitol maybe a couple of weeks ago, and he spoke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a very enlightening speech about partnering, which is important, partnering with Georgia and Korea. My job here today is, number one, welcome you all, and I know we have some guests from out of state. So again, welcome. I hope you have time to see Georgia in his brightest. There's a lot of attractions that you're going to go spend your money. It's always good for the state. But again, everyone, the Atlanta chapter, thank you for the hosting this event here in Atlanta this time around. So again, I wanted to take the opportunity to present Mr. Seok honorary Georgia citizen certificate, and this is from the Secretary of State. May this outstanding citizen be afforded every courtesy as a goodwill ambassador from Georgia in his travels to other states, to nations beyond the borde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wherever he may hereafter travel or reside.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our state. In testimony, the Secretary of State, Raffensperger, done the 25th day of February, 2022. With that, congratulations.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그 호스팅들 같이 사진 촬영을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f UGA football. That's something that we're proud. We won the the national championship in 21, and then we just won the national championship not too long ago. So again, go Bulldogs, go Georgia, and with that, he has your name. 자, 다시 한번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t took for a while to get that hair done. He messed it up. Thank you guys. Alright, thank you very much. Mr. Pedro 동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석동현 사무처장님을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면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후에 1987년도 검사로 임관하셨고요. 약 25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제57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제11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셨습니다. 이후에는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최근에는 법무법인 동진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2022년 10월 24일 우리 민주평화통일자원회의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석동현 사무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사무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틀란타에 이렇게 난생 처음 왔습니다. 미국은 뭐 여러 도시를 이렇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만 보고 싶었던 아틀란타에는 이제 오늘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 감사합니다. 남부의 미국 남부의 아주 핵심 요충지이고 또 이 항공교통의 중심지인 아틀란타,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 아틀란타,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작년 11월에 그 동포 평통위원 회의에 오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도 저를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모국이며 조국인 참 대한민국은 정말 그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정말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놀랄 정도로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외형적인 어떤 그 소위 뭐 GDP 뭐 이런 그에 의한 그 수치 외에도 이렇게 소위 발전하는 어떤 어드밴스된 나라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친절도,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 화장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만 조금 잘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치만 조금 도와주고 하면 정말로 아주 완벽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다 발전했는데 정치만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게 아마 5년 단위로 또 연임도 안 되고 5년 단임제로 계속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87년 헌법 제재 이후에 이제 최근 한 20년 동안 여야 간에 막 이 정권이 이제 교대되는 상황이 되니까 뺏고 뺏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 대립의 양상이 굉장히, 그렇게 되니까 정말 나라 발전에 필요한, 우리 정말로 이 나라의 어떤 그게 필요한 어젠다 되기보다는 대통령이 막 된 사람에게 바로 지금 뭐 퇴진을 하라는 등 또 탄핵을 얘기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얘기하고,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어떤 그 주장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이 지금 그 급격한 인구 감소, 저출산 이런 문제라든지 정말 롱텀으로 중장기 그런 정말 나라 발전을 위한 그런 어젠더에 관한 사회적 논의보다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일이라는 주제 외에도 우리가 더 큰 개념에서 대한민국 모국에 대한 발전을 많이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일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생각을 바탕에 깔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 그 전에 뭐 오래전에 뭐 지역 대립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대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지금은 지역 대립 이상으로
계층 간 대립, 또 어떤 세대 간의 세대 간에는 뭐 대립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그러한 그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발전적 여론을 모아가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그런 점을 정말 사회 리더들이 정치 리더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동포사회도 750만이라고도 하고 730만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사회의 이 한민족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어떤 통합의 노력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포사회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많이 이제 서로 분열이 된다는 걱정스러운 얘기도 듣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층 더 좀 진전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현재의 어떤 그런 남북 관계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짧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 이건 뭐 남북 관계 통일 문제를 넘어서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한국의 지금 국내의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만한 정도의 그런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아무쪼록 발전을 우리가 우리의 발전을 염두에 둔 그런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생각으로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의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은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의 그러한 이 대화 노력, 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전 정부 중반 이후서부터 남북 간의 대화는 뭐 사실상 지금 차단이 된 상태이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물자 지원 교류도 지금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에서는 또 그야말로 미사일과 장사포 이 발사를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핵 개발 위협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는 어쩌면 우리 국내보다 더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국내에서는 또 싸웠나? 뭐 이런 식의 좀 그렇게 좀 무덤덤한 또 그런 여론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좀 전 정부보다는 좀 강하고 의연한 대처를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들어섰지만 국내에서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특별히 이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그러한 열세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하는 국내의 많은 그러한 정책들은 사실은 다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은 권한만 있지 권력은 없더라고요. 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적어도 국내적 정책은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해도 국회에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름대로 국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내놓은 법 개정안은 단 한 번도 지금 통과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이 국제관계, 외교관계라든지 이런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선언적 의미로서 하는 일들은 대통령께서 하실 수가 있죠. 또 외교관계는 국내법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4월 달에 이제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화라는 표현에 약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는 정상화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그러한 안전과 또 남북 관계 또 궁극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 정부 내지는 전 정부에 동조하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남북 당사자 간의 어떠한 대화와 협의만으로는 이 남북 관계가 어떠한 결실을 맺거나 발전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또 미국과의 어떤 그런 특별히 미국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70년 올해 70년에 해당되는 한미 동맹 관계의 그야말로 굳건한 토대 위에서 남북 관계가 안전을 가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 새 정부가 빠른 속도로 한미 관계를 복원을 지금 하고 그 결실로서 저는 미국에서 이 국빈 방문이 갖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적에 미국으로서도 국빈 방문은 그렇게 흔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지원 원조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그러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서 저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빈 방문을 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이제 4월이면 될 것이다. 저는 그때 다시 대통령을 수행해서 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때 워싱턴에서 다시 여러분들 일본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러한 국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힘든 용어까지 썼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의 준비. 이 전쟁은 당연히 북한이 불시에 침범해 올 경우에 대한 방어적 전쟁인 것입니다. 방어적 전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과 보복이 오히려 상대의 그러한 도발 의혹을 꺾을 수 있다. 그냥 얼르고 달래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가 맞설 때 오히려 북한이 그러한 생각을 접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지금 사실 북한이 이미 그 군사 합의를 어기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정부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
어떻게든 탄도미사일을 쏘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꼼수 아닌 꼼수도 써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보력이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불상의 발사체라고 해야 될 그런 허술한 정보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미국과의 연계된 그러한 정보망 속에서 우리는 다 이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9.19 군사 합의의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의에 의지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모든 것이 상대가 그러한 군사적 무력 도발을 해와도 가만히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가만히 얻어 터지는 것만이 평화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힘을 갖춘 그러한 평화를 대통령은 천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또 일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에서는 전쟁광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선호해서 전쟁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그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종합적인 국력은 경제력은 북한의 핵 문제만 별도로 비대칭 상태이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국가의 총력은 100배, 200배 앞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어떠한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도발을 해올 경우에 대비한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사무처장으로서 국회에 불려가면 국회의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처장, 전쟁을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쟁 아니까 사무처장도 말이죠. 같이 그렇게 해서 무슨 평화 또는 종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뭔가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가지고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고 회의 전후의 그런 인포멀한 대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평화를 원하고 온 국민이 평화를 원하지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무처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당연히 원하죠. 당연히 원하죠.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부 관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원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의 이 종전선언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 탁상에서 그냥 이렇게 논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진정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이 종식되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아주 종합적인 노력이 또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한 것은 사실은 지난 해외 동포회의 때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얘기했던 자료를 제가 오늘 몇 개를 다시 뽑아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환으로 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존재하고 기능을 해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에서 한 번도 엄중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최근 들어와서 각별히 좀 엄중한 이 현실 속에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불의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는 외교, 국방 부서에서 해 나갈 것이고 저희 민간 분야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평화적인 통일의 노력,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태가 엄중하고 또 대통령께서 압도적인 대응과 또 가짜 평화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군 당국과 우리 외교와 안보 부서에 주문하는 사항이고 우리 평화통일정책 장위 그리고 우리 민간 분야에서는 통일을 위한 준비 또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때의 그러한 다가올 통일에 대한 또 준비 뭐 연습 또는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지금 이 국민들에 대한 인식과 이 공감대의 형성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 민간의 몫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평화통일자문회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평화통일자문위원님들만 계신지 또 그 밖에 다른 분들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문위원이든 아니든 한결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분들의 그 염원에 맞게 결국 현재의 정부의 그러한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되 우리 내부에서 통일자문책 자문회의 내에서 논의는 여러 갈래로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돈된 목소리로서 일단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그런 자문 활동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떠들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 자유로운 자기의 어떤 의견 개진일 수는 있겠으나 소위 대통령에 대한 자문으로서의 어떤 근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나오는 것이 이 지금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막 선택적으로 이렇게 많은 통일 교육 또는 통일 논의 현장에서 이른바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렇게 소위 전쟁론 평화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의 반대말은 전쟁과 평화는 말하자면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목표이고 전쟁은 만약에 북한은 전쟁이 수단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쟁이 수단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응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역량대로 갖춰야 결국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문제를 일으킨 기본 공식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 한반도의 환경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국제 환경에 의해서 국제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ICBM을 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여기서 또 우리 지금 현재의 국지적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지금 문제들을 다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전문가들 강의를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염려하는 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지금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이
그 부분에 투입이 될 경우의 힘의 공백을 걱정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의 이 안전 문제, 남북 관계의 이런 대치 문제는 그와 같이 어떤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의해서도 한반도의 어떤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협력은 견고합니다.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미국과 한국이 그 특별한 그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해서 바로바로 어떤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하와이를 방문을 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좀 방문을 해서 인도 태평양 미군의 이런 군사력 이런 부분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긴밀한 한미 간의 어떤 그런 협력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결국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통일 노력 또 우리 국제 정치의 이런 역학 구조에 대해서 제가 요즘 이 부분을 참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해서 지금 동일 독일의 국기는 지금 서독의 국기를 쓰고 있죠. 월남의 경우 우리 위에 우리 아버지 삼촌 세대가 갔던 월남전 그 월남전에 의해서 북베트남과 우리가 흔히 월남으로 얘기했던 남베트남 월맹으로 얘기했던 북베트남의 이 내전에서 북베트남이 이겨서 지금 현재 베트남의 깃발은 북베트남의 깃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에 있던 사이공이 북베트남의 사령관 호지민 이름으로 호지민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통일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총체적으로 주도했던 쪽의 그 체제로 이렇게 이것을 포용이라 할 수도 있고 흡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터잡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의 통일을 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해서 어떤 통일도 좋고 그러면 예컨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는 물론이고 이거 왜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통일됐을 때 우리 젊은이들 가끔 행사에 가서 우리 이렇게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기를 해야 된다는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최근 20년의 교육이 가져온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또 통일을 하면 우리가 북한의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저변 인프라를 전부 우리 한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을 해야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깃발은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현재 국기인 특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박수 쳐 주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또 박수 안 친 분들은 동의 안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20대 30대의 국내에서도 혹은 저는 우리 미주 지역의 각 협의회 어떤 활동에서도 한반도 기간 저는 많이 안 나오는지 제가 약간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통일 한국의 국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왜? 우리가 언젠가부터 국제경기에 남북한이 같이 입장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썼던 그 한반도기. 그런데 의외로 젊은이들은 그것이 통일된 우리 한반도의 국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이렇게 어떠한 이런 상징물에 의해서 혹은 용어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의 그 행사에서 정말 이 한반도 깃발이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 통일된 우리가 통일을 남북 간에 통일을 하면 그 통일의 모습 속에 그 상징물 그 어떤 이미지로서 한반도기가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화두를 한번 던져봅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 본론에 해당한 걸 한 2페이지 정도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여기서 비핵을 뺀 평화 번영의 한반도는 전 정부에서도 썼던 용어입니다. 그것을 비핵자를 앞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가 비전이고 그 추진 원칙은 상호간의 일체의 무력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호혜적인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인데요. 그를 위한 과제로서 첫 번째가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인데 여기서 담대한 구상이 나왔습니다. 담대한 구상이 통일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추진관계의 첫 단계가 담대한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압축한 용어입니다. 담대한 구상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정책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예는 썩 드물었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북 통일 정책의 어떤 아주 이 엑기스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 뭐냐 할 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로 상징되는 그러한 군비 확장은 반대를 하되 즉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나 그러한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만 어떠한 교류, 협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정책과 방향의 전환의 조짐이 보이면 단계적으로 그 단계에 상응하는 교류, 협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담대한 구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한 구상은 어쨌든 북한에서 기존의 그러한 핵 무력을 지금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법까지 했기 때문에 비핵화의
가능성은 점점점 멀어져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통일이 그런 것처럼 비핵화의 문제도 어떠한 대타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초기의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그 단계에 따라서 먼저 자원과 식량을 교환하고 북한의 민생 개선을 보건, 의료, 식수위생 등을 하겠으며, 그 다음 좀 더 진전된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남북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 공항 현대화 문제, 농업기술 문제 등 그러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될 적에는 그야말로 통일의 직전 단계로서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모든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인 협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었죠. 다시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비핵화를 여전히 우리는 요구를 하되, 그 비핵화가 완전히 되기 전이라도 그러한 조직, 그러한 북한이 그러한 시도의 조직이 있으면 그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인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특히 김여정이라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막말과,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김정은은 미사일과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대고, 김여정은 막말포와 망한 미사일을 막 쏘아요. 거기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여정의 그러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만, 지금 북한과 지금 아무런 어떤 대화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내년 올해를 지나고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국정에 있어서의 여건이 향상이 되면 저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평화통일 자문회의도 올해 9월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첫 21기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님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련된 그러한 대북 정책, 대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서도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미주 지역들을 위시한 우리 동포 위원님들도 좀 그러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 평통은 결국 이러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 그 저변 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좀 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공조 외교 활동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의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좀 청년 세대, 우리가 이 청년을 45세 미만으로 일단 법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의 이러한 통일 선도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동포 자문위원 이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이런 역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들하고 제가
워크숍도 하고 지금 돌아가면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면 또 1박 2일로도 또 2개 코스를 진행하고 또 4월 5월에는 전국의 청년위원들을 모아서 DMZ 방문을 포함한 2박 3일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얼마든지 생각의 그 변화, 가변적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우리 통일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좀 약간 거달기 수준이겠지만 기본적인 정부의 이러한 통일에 대한 방식,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리기 몸부심에 밤달빛에도